안녕하십니까. 힐링 여행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원생활의 단점, 단점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점,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원생활을 하게 되면 도시와 다르게 교통이 불편합니다. 다들 생각하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전철, 지하철, 버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전원생활은. 그래서 도시에 살 때보다 승용차가 필수입니다. 차가 없으면은 생활하는데 정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생활을 하게 되면 요즘 대부분 가정에 차 한 대씩은 있으니까 만약에 없으면 소형차라도 한 대를 구입을 하셔서 전원생활을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차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어디 나가더라도 도시에 나가더라도 한참 기다려야 돼요. 또 집에서부터 위치에 따라 틀리지만 한참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버스를 타더라도 또 기다리는데도 30분, 1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또 뭘 사오게 되면 그걸 들고 오는 것조차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승용차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또 하나, 음식 배달이 잘 안 돼요. 알고 계시죠? 도시에 사실 때는 야식이나 짜장면, 또 치킨, 자주 배달해 드셨습니까? 저는 도시 생활할 때부터 원래 그런 거 배달 잘 안 해 먹어서 저는 불편한 점, 단점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자주 시켜 먹었던 분들은 아마 불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음식 배달 안 해 먹죠? 돈 굳잖아요. 건강식 내가 집에서 얼마든지 해 먹어요. 라면을 비롯해서 만두고 인스턴트 식품 마트에 가면 많아요. 대신 음식 배달 대신 떡볶이도 있더군요. 많아요, 종류가. 그런 걸 미리 사다 두고 냉장고 넣어놨다가 밤에 좀 먹고 싶으면 그런 거 꺼내서 해 먹으면 됩니다.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또 음식 배달, 야식 배달해 주는 거 위생상으로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직접 해 먹는 게 훨씬 낫죠. 저는 안 시켜 먹어봐서 원래 잘 모르겠지만 음식 배달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살다 보면 크게 문제 안 돼요. 오히려 이런 건 문제됩니다. 벌레, 모기 많아요. 당연히 도시보다 많습니다. 공기 좋죠. 자연이죠. 환경 좋으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도시보다 자연이 살기, 환경이 적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동물이든 사람이든 도시보다는 자연이 생활 환경이 더 좋은 겁니다. 그 벌레들이 있는 동물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온 것이지, 우리가 있는 곳에 그 벌레들, 동물들이 온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싫어하는 분들은 기겁을 하죠. 정말 싫어하죠. 그런데 그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다 적응됩니다. 보통 벌레들 큰 것들은 잘 안 들어오지만 개미, 또 발 많이 달린 노래기, 또 모기는 또 조심해야죠. 창문 열어두면 들어오니까. 이런 벌레들이 그동안 도시에서 살았을 때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국에는 그보다 더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적응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팁 하나 드리죠. 제가 13년째 전원생활을 하는데 이런 모기나 벌레나 퇴치하는데 약을 많이 써봤어요. 그런데 이거 좋더군요. 동성제약 비오킬이라고 있어요. 이걸 써봤더니 집에 개미들 많이 있습니까? 구석에. 이걸 뿌려보세요. 뿌리고 난 다음에 이 냄새가 오래 가나 봅니다. 그 자리에 오질 않아요, 벌레가. 개미가. 그러니까 개미가 쭉 지나갔던 자리에 있으면 이걸로 한번 뿌려두면은 그 길을 오랫동안 안 다닙니다. 이 냄새가 오래 가나 봅니다. 사람이나 개한테는 무해합니다, 이게. 그런데 동물한테는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죽인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거를 인터넷에도 많이 팔아요. 근데 이걸 사서 그냥 쓰면 강해요. 그냥 쓰시지 말고 물하고 반 섞어서 쓰세요. 반 덜어내고 이거 반, 물 반. 꽤 어렵습니다. 하나 가지고도.
이거 하나 사게 되면 물 반 넣으니까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다 쓰면 버리지 마시고 놔두세요. 그래야 새 거 사서 또 여기다 반을 넣어서 여기 물 반 채우고 또 하나에 물 반 채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세 개, 네 개 막 늘어나죠. 이게 상당히 좋아요. 마당에 식물 키울 때도 진딧물 많이 생겨요. 식물에. 진딧물에도 아주 효과가 좋아요. 마당에도 거미는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충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거미줄 치고. 근데 개미는 안 좋습니다. 개미는 벌레들을 농작물에 벌레들을 옮기는 역할을 해요. 개미는. 그래서 개미는 가능한 한 죽이는 것이 낫고 거미는 그 거미줄 치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환경에 도움돼요. 거미줄 쳐서 나쁜 벌레들 모기를 비롯해서 잡아먹거든요. 비오킬이 좋더군요. 동물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도시보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이 많죠. 근데 살다 보면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보안. 아파트 보안이야 잘 돼 있죠. 그죠? 문 딱 잠그고 들어가면 끝인데. 또 요즘에는 아파트 입구부터 차단기가 설치돼서 외부 차량들은 아파트 단지에 대부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아파트마다 경비원들이 또 다 상주에 있고 CCTV 다 돼 있고 아파트는 보안이 뭐 철저하죠. 그런데 전원 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두 가지 방법으로 극복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개를 많이 키웁니다. 애완견이 아니라 진돗개 키우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보다도 중형견. 일단 도둑 입장에서는 개가 있어서 개가 짖으면 그 집 도둑질하기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둑이야. 그 집 개가 막 짖어. 그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신경 쓰여서. 개를 키우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애완견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경비용으로. 저도 진돗개 2마리 키웠었어요. 제가 제 동영상 처음 제작에 올린 동영상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전원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진돗개가 키워보고 싶어서 전원생활을 시작했어요. 무슨 텃밭 농사하고 공기 좋고 나쁘고 아무것도 뭐 도시 살았으니까 평생을 몰랐었는데 그렇게 진돗개에 꽂혔어요. 그래서 40만 원 주고 수컷 백구 하나 사고 50만 원 주고 황구 암컷 한 마리 사고 그래서 90만 원 투자해서 2개월 한 달 반 이렇게 된 새끼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수명이 보통 15년 알고 계시죠? 제가 요번에 지금 전후생활 13년 차인데 13년 살은 개가 죽었어요. 암컷이 바로 얼마 전에 죽었어요. 13년 살고. 수컷은 9년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5년 알고 있었는데 15년이 아니더군요. 수의사가 하는 말이 작은 애완견들은 평균 수명이 15년이라 하더군요. 그 다음에 진돗개라든지 이런 중형견은 한 12년 내외. 그 다음에 큰 개들 있죠. 뭐 콜리 비롯해서 리트리버인가 뭐 이런 큰 개들 대형견들은 10년 전후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개 2마리가 다 죽어서 이제 없어요. 그래서 개 키우는 집들이 많고 또 하나 좋은 거는 CCTV 설치한 전원주택 많습니다. 저도 CCTV 카메라를 돌아가면서 4대를 설치해 놨어요. 110만 원 들었습니다. 보통 그 뭐 캡슨가 뭐 그다음에 애니원 이런 데 삼성 이런 데 보면 매달 뭐 5, 6만 원씩 내죠. 그런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유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돈 많이 들어가니까 필요 없고 정말 손재주가 좀 있으시고 기술이 있으시면 그 녹화기 하나 사고 또 전선줄 사고 카메라 필요한 대로 4대 정도 산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싸죠. 그런데 인터넷 보면 업체들 많아요. 그런 데 통해서 저도 110만 원에 했는데 지금까지 녹화해서 다시 돌려서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으니까. 제가 이거를 7년 전에 했으니까 7년 동안 한 번도 되돌려 본 적이 없습니다. 이 CCTV만 있어도 도둑들이 접근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떳떳해요. 그러면 그 집이 CCTV가 있든 없든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도둑은 그 집 도둑질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어슬렁거리지를 못해요. 내 얼굴이 잡히기 때문에. 또 CCTV 없는 집들 많아요. 이왕 도둑질 하면 그런 데를 털지 뭐하러 CCTV 있는 데를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보안 문제에 염려하시면 CCTV 한 카메라 한 4대 정도 돌려가면서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CCTV 설치하고 아크릴판 있어요. CCTV 뭐 설치 중 뭐 이런 식으로
그 카메라 작동 중 써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두세 개 갖다 붙여두고 그러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안 와요.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런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요. 다 도시에 있어요. 시골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원생활 하기 전에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어두워지면 도시로 갑니다. 도시에 먹잇감이 많으니까. 이런 산 속에 전원에 안 와요. 그러니까 확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똑같은 집이 전원에 10채가 있고 도시에 10채가 있어요. 도둑들 확률 도시가 훨씬 크죠. 지방에는 밤만 되면 사람 기척도 없어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셔도 되고 또 더 좋은 것은 CCTV를 설치해도 됩니다. 자, 운전하시죠? 운전하면서 사고 난 적 있죠? 사고 날까봐 겁나서 운전 안 하고 삽니까? 항상 조심하고 미연에 방지하고 그죠? 안전운전 하시죠? 그래도 사고가 나요. 평생 운전하다 보면. 그거보다 평생을 내가 살면서 도둑들 확률, 운전해서 사고 날 확률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도둑, 무슨 강도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전원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개를 키우거나 CCTV 설치해두면 좋죠. 마음에 안심이 되죠. 또 하나 이제 단점, 불편한 점, 집수리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는 콘크리트적으로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되면 장판 벽지만 교환하면 되겠지만 그 외에 사소한 인테리어를 하면 되지만 집은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계속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실이나 마당을 현관을 열고 나가면 데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데크 참 전원생활 하신 분들은 로망이에요. 데크에서 커피 마시고 고기 구워 먹고. 그 데크 오일 스테인이라는 것을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발라야 됩니다. 저 또한 발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인터넷 보면 오일 스테인 팔아요. 그거하고 붓 갖다가 직접 바르면 돼요. 2번 정도 바르면 됩니다. 매년 바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2년에 한 번 바르면 돼요. 근데 그 바르는 것조차 노동으로 생각하면 전원생활 못합니다. 즐겁게 하세요. 재밌게 하세요. 마당에 잔디 있어요. 잔디 깎는 것도 잔디가 자라갖고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전원생활에 적합하지가 않죠. 잔디 깎기도 기분 좋게 하셔야지. 운동이다 생각하고 움직이셔야지. 데크에 오일 스테인 바르는 것도 운동이에요. 내 취미생활이에요. 재밌어요. 그런 마음을 하셔야지. 그런데 지붕을 고친다든지 전문적인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틀리죠. 할 줄 몰라요. 사람 불러야 되죠. 그래서 노후화가 되면 아무래도 집수리는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불러서 하게 되니까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대신 아파트에 공동관리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 내내 공동관리비가 들어가요. 엘리베이터 전기, 또 복도라든지 또 주차시설, 또 경비원 월급부터 하여튼 공동 그 관리비가 다 들어가지만 전원주택은 그게 없어요. 대신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름에 안 들어가죠. 수도세, 전기세만 있으면 됩니다. 공동관리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름에는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적게 나갑니다.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아파트보다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집을 고를 때 난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향을 얘기해요. 아파트는 남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향이 좋죠. 그러나 아파트는 덜하지만 전원주택은 꼭 남향이에요. 아무리 경치가 좋아서 경치에 반해서 북향, 그것도 몇 번 보면 끝이에요. 경치가 문제가 아니라 북향은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곳곳에 곰팡이도 생겨요. 사람 건강에 정말 안 좋아져요. 집 자체가 좀 우울해요. 그렇다고 집 산 것도 어떻게 쉽게 팝니까? 또 북향인데. 이런 집 살 때, 집 고를 때에 주의할 점들은 또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수리 같은 경우 재미를 느끼고 하시면 됩니다. 난방비 집을 살 때 단열이 잘 된 집들을 사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히 창문, 거실 창문, 방 창문 1등급 아주 좋은 제품을 쓰셔야 돼요. 처음에 살 때 비싸더라도 그거 나중에 난방비로 다 삭감됩니다.
오히려 단점이라 그러면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이 경제적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단점이죠.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은 대부분 불편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점은 집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도시에서 살 때 보통 집을 팔고 전원주택에 만약에 이사 온다고 칩시다. 아파트 5억에 팔았어요? 6억에 팔았어요? 전원주택 정말 큰 거 삽니다. 정말 좋은 집 삽니다. 시골에. 그런데 절대 전원주택 그렇게 크고 좋은 집 살 필요 없어요. 나중에 되팔 때 힘들어요. 아담한 집이 좋습니다. 2층? 아니에요. 1층이 좋습니다. 단층이 좋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경제적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3억짜리 서울의 수도권의 3억짜리 아파트나 뭐 빌라와 전원주택의 3억짜리 지방의 전원주택과 앞으로 이게 5년, 10년 후에 가격 차이가 점점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 단점이에요. 또 하나 황금성. 되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파트는 조금 현재 기준 가격에서 조금 내려서 팔게 되면 급매로 쉽게 나가지만, 전원주택은 뭐 매매는 되지만 도시의 아파트처럼 그렇게 쉽게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황금성이 떨어지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이것이 단점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들은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불편한 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런 거를 심사숙고하셔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힐링 여행자였습니다.